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4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걸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서울남부지검. 그리고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례 브리핑은 사실 좀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왜냐면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의미와 행간 이런 것들을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던 또는 현금화했던 그 돈의 원천이 뭐냐? 그게 이재명 대선 자금이냐? 아니면 뇌물 받은 거냐? 뭐 아니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뭘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각 분석가들, 언론 매체들 이런 데가 내놓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자, 그럼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브리핑을 한 거죠. 그 내용을 좀 하나씩 둘씩 들여다볼 텐데, 자, 우선 구체적으로는 작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2억 5천만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TV조선이 보도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코인이 나서 현금화를 했느냐, 그 돈은 또 어디로 갔느냐. 왜냐하면 재산 공개한 데에 보면 그 흔적이 없거든요. 물론 작년 2월 중순부터 3월 그 사이에 2억 5천을 했다고 할지라도 원래 재산 공개는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뒤니까, 9 내지 10개월 정도 뒤니까 뭐 썼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어찌됐든 간에 흔적이 안 보인다. 그럼 이것뿐이겠느냐? 또 뭐 이런 것들 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럼 검찰은 어느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수사 중이냐 하는 것들을 어제 브리핑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떤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느냐,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뭐 ATM 등을 통해서 440만 원을 찾은 게 다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그거는 이제 뭐 거짓말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뭘 자꾸 숨기려고 할까? 거기에 이제 불법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 돈의 출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금의 시작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행태를 보이는지를 파악해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특정 한 지점의 입출국 내용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코인 거래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 김 의원이 자연인이었을 때의 거래 내역을 보는 것은 어렵고, 의혹이 제기된 시점 전후 기간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형태를 보이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코인을 샀을 때 사고 나서 직후에 폭등을 한다든가, 팔고 나서 직후에 폭락을 한다든가, 이러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최초 돈의 출처가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업계다. 그러면 이제 뇌물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것까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대목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 앞뒤. 그럼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주로 어디냐면 작년 대선을 1개월 정도 앞둔 2022년 2월입니다. 1월부터 2월 사이에 의혹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면 그 앞뒤라는 건 결국 대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자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그 다음에 정치 자금. 왜냐면 현금화했는데 그 현금이 어차피 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대목이다 하는 걸 우리가 검찰의 이 발언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정보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행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로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증권 뭐 이런 것들은 만약에 누군가 조작을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그게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인데 그렇게 해서 처벌이 되는데, 가상화폐는 그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 같은 걸 이용했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현행 법과 제도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고요. 또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권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법이 아닌 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위법 상태가 되냐면 증권성이 만약에 이제 법원으로 지금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니까 넘어가서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면 그럼 자본시장법 있으면 인정이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거고 인정이 안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 그걸 지금 가리고 있는 단계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 보면 수사는 아직 초창기인 셈입니다. 아직 도대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걸 가지고서 지금 전방위로 압수수색도 하고 물어보고 이런 단계로 보인다. 그러면서 압수수색한 걸 이제 분석하는 와중에 바로 작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2억 5천만 원 현금화.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입법 로비 부분.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내용을 확인 중이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이게 확인되면 뇌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위믹스를 발행한 회사인 위메이드가 최근 3년간 임직원이 국회를 14차례 방문했고 한 차례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또 13차례는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원회관을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아마 이것도 의원회관의 출입 기록 이런 걸 갖다 보면 누구 만났는지 나옵니다. 물론 최초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만 나오지 의원회관에 들어가서 105호 여길 갔다가 106호도 들렀다 이거는 안 나오죠. 그건 이제 조사를 별도로 또 해봐야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자기 보좌진 중에서도 로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더라. 약간 간접화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 로비를 확인해 줬었죠. 그리고 민주당도 바로 이런 로비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근데 로비를 받고서 그 로비가 성공한 로비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그 로비를 잘랐다. 자기 보좌진 중에도. 그런 사람만 지금 그 로비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 게임 업계의 로비를 인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팩트다. 왜? 바로 이런 거죠.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이런 걸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고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이런 것도 공동 발의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토론에도 이른바 P2E, 플레이 투 원, 게임하면서 돈 버는 그런 그것이 현재 우리 법제도상 불법인데 이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는 이런 쪽의 토론회를 또 주관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것들의 대가로 에어드롭, 그러니까 무상으로 코인을 주는 거 이런 걸 받았다면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액수 이상이라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에어드롭은 원래 이벤트, 마케팅 이런 걸로 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짜로 주는 거. 근데 이게 통상적인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는 거액의 코인을 공짜로 줬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법안, 규제 완화 이런 데 앞장섰다고 한다면 충분히 뇌물로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 대가성은 이제 또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 놓고도 기간, 행태, 아까 얘기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거래 행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행태 이런 거하고 연관지어 보면 그거는 뇌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로비의 문제, 로비했다고 무슨 처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그 로비가 금품을 중심으로 또는 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게 대가다. 이렇다면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김남국 의원을 출국 금지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것도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내지는 공항에다가 김남국 의원 나갈 때 연락 달라. 뭐 사실상 출국 금지죠. 뭐 그런 그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제가 이 김남국 코인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라는 걸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단순한 투자 빼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의 가능성을 검찰이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중에서 그 압수수색 해온 거, 뭐 여기저기 압수수색 지금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분석하다가 보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가지를 쳐서 그거는 버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합리적 분석에서 뭐 제일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는 거대로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은 지금 뭐 자료를 갖다 놓고 들여다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모든 가능성을 지금 다 열어놓고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압수수색한 물건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아, 이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아마 이미 이 정도 검찰이 얘기했으면 여러 갈래로 이렇게 검사들이 나눠서 지금 아마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을 단계다. 왜냐면 저희가 과거에 법조 출입할 때도 보면 검찰 수사가 이만큼 가 있으면 브리핑은 그 턱 밑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은 이 중에 어떤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단계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저희 그 법조 취재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현재는 다 얘기하고 있는 단계다. 근데 한 일주일 뒤쯤에 다시 브리핑을 하면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김남국 코인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검찰 수사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치 공방이고요. 이 검찰 수사가 어느 쪽으로 유력하게, 어느 쪽을 유력하게 보고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부분에 관한 검찰의 시각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실제 어떤 단계일까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